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갔어요. 불가역적 합의라고 우리가 했던 2015년도에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감자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는 달라졌지만 정권은 달라졌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을 마냥 배척하기는 힘들거든요. 국가 간의 합의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막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사실 그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그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미략. 사실 공문서도 오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곧 며칠 내로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경천동지할 만한 우리가 짐작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일본을 적성국으로 삼아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무서워요, 전쟁은.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없애가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식적인 선에서 외교적으로, 이웃나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밝히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했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굴욕적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듯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이상한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외교는 외교예요. 안보도 안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밝히고 이거는 뭐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은 그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을 간 거죠. 가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충격 먹지 마. 우리 외교 관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 인도, 대만 엄청난 국가들의 피해자가 일단 있어요. 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는 지금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가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국가. 그러면 피해 국가, 가해자 국가가 법정에서 싸울 때는요. 전면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니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권력을 적폐청산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앞에 서서 마치 대변인처럼 또는 변호인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문재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님들하고는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 그럼 피해자들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중에 동북아시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확장 개념의 신남방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다 이 국가가. 그럼 이 국가들의 모델이 돼야 돼서 이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이 국가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내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볼 땐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갔더라면 방문을 했더라면 이게 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대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곧 평창올림픽을 초청하기 위해서
훈련 연기하자. 미국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러브콜을 하니 덥석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TF팀에서 분석하고 일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방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세가 국제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서가 급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는 6, 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냥 홍준표 불러가지고 좀 불편한 심의 정도 할 정도 뿐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구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헤게모니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중국까지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잡고 일본을 건너가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솔직히 일본 관계가. 굴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국적인 시각은 신비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은 위안부 합의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말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끌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강경화는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는 별도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강경화를 이 안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시험대 섰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해요. 그 안에 딱 세워놓고 지나친 기대를 막 심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이게 다 강 장관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예리한데 그 신비님의 그 노숙의 통찰 그리고 마차님의 그 450만 원의 통찰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예. 이게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캡사이신 맞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다 심청년. 예. 네, 화해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강 장관이 후보 시절에도 강력한 협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경화는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이나 야당이 하는 짓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화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물어뜯을 거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의 똥치우기야. 그렇죠. 그렇죠. 예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대로 불편하고 살아요. 근데 있었던 것을 다시 치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노숙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국을 먼저 만난 부분, 중국이 없고 미국이 없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야, 중국은 저렇게 지금 니들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합의해주면 안 되는 상황 이해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조금 더 국력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핵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대국들한테 빗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배제의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네.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리 것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빠지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지던 지점 생각해 보시면은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보수 쪽도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전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TF에서 나온 그 결과물과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지. 그렇죠.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곧 방문하게 되면 아베를 딱 만나면 싸대기 한부터 우가라로 치고 시작해야 돼. 이 새끼 너 전직 대통령 뽕 먹는 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 역사적인 걸 그냥 해갖고 한 대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자,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너 앉아. 그래 놓고 네. 이 협상을 해야지. 이 새끼가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이 말해 일본 속국인 줄 아나 봐. 홍준표 불러서 의자 높여서 앉아서 지랄하고 있고. 이번에도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네. 의자 갖고 정치를 하더만, 그럼들 정말 악랄하더만, 그래 싸대기한테 때려야 된다니까. 쿠션을 하나 더 놓고 안 놓고. 그렇죠. 차이, 이런 높이를 나쁜 높이는 놈들.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베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도 물론 아베가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이고 잘 봤는데 네, 아베가 평창 올림픽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평창 갈게 이러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내년 봄에 일본 왕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아마 지금 현재 왕 아키히토가 이제 가나요? 그래서 뒷방으로? 전 왕의 자격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키히토 자체는 전범으로서 국가에 대한, 세계인들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아베하고는 완전 결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 참석을 요청했지만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중국까지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자꾸 일본을 건너가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솔직히 일본 관계가. 굴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국적인 시각은 신비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은 위안부 합의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말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끌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강경화는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는 별도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강경화를 이 안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시험대 섰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해요. 그 안에 딱 세워놓고 지나친 기대를 막 심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이게 다 강 장관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예리한데? 그 신비님의 그 노숙의 통찰. 그리고 마차님의 그 450만 원의 통찰,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이게 예. 이게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캡사이신 맞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다 심청년. 예. 네, 화해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강 장관이 후보 시절에도 강력한 협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경화는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이나 야당이 하는 짓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화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물어뜯을 거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 똥치우기야. 그렇죠. 그렇죠. 예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갔어요. 불가역적 합의라고 우리가 했던 2015년도에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감자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는 달라졌지만, 정권은 달라졌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을 마냥 배척하기는 힘들거든요. 국가 간의 합의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막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사실 그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그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미략, 사실 공문서도 오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곧 며칠 내로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경천동지할 만한 우리가 짐작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일본을 적성국으로 삼아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무서워요, 전쟁은.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없애가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식적인 선에서 외교적으로 이웃나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밝히고 지나가야 되는. 그냥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대로 불편하고 살아요. 근데 있었던 것을 다시 치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노숙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국을 먼저 만난 부분, 중국이 없고 미국이 없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야, 중국은 저렇게 지금 니들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합의해주면 안 되는 상황 이해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조금 더 국력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핵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대국들한테 빗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배제의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네.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리 것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 빠지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시점 생각해 보시면은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보수 쪽도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전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TF에서 나온 그 결과물과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 곧 방문하게 되면 아베를 딱 만나면 싸대기 한부터 우가라로 치고 시작해야 돼. 이 새끼 너 전직 대통령 뽕 먹는 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 역사적인 거 그냥 해 하고 한 대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자,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또는 변호인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문재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님들하고는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 그럼 피해자들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중에 동북아시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확장 개념의 신남방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다 이 국가가. 그럼 이 국가들의 모델이 돼야 돼서 이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이 국가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내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볼 땐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갔더라면 방문을 했더라면 이게 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대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곧 평창올림픽을 초청하기 위해서 훈련 연기하자. 미국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러브콜을 하니 덥석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TF팀에서 분석하고 일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방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세가 국제정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서가 급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는 6, 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냥 홍준표 불러가지고 좀 불편한 심의 정도 할 정도 뿐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구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헤게모니가 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했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굴욕적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듯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이상한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외교는 외교예요. 안보도 안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밝히고 이거는 뭐 책임자 처벌을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은 그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을 간 거죠. 가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충격 먹지 마. 우리 외교 관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 인도, 대만 엄청난 국가들의 피해자가 일단 있어요. 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는 지금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가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국가. 그러면 피해 국가, 가해자 국가가 법정에서 싸울 때는요, 전면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니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권력을 적폐청산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앞에 서서 마치 대변인처럼